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들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판 도간이라 불리는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 대해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 조사 보고서에는 성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담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여성 입퇴소자 19명은 시설장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학 연구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범행 장소를 특정하고 몸짓으로 범행 장면을 재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강화군과 인천시에 즉각적인 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전히 경찰 뒤에 숨어서 우리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기소가 되면 그때 되면 시설 폐쇄와 법인 취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폐에 가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시설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담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색동원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며 직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 확대와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폭력의 실체를 확인했음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폭력의 구조를 숨기려는 것입니다. 강화군은 앞서 조사 보고서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4명을 특정해 장애인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시설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H투자증권 임직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전현직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정보 수령자들에게는 총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한 직원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선매수한 뒤 이 정보를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에게 전달해 함께 3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해당 정보는 2차, 3차로 확산돼 총 6명이 이를 활용했고 이들로부터 약 29억 원의 부당이득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직접 이용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차, 3차 투자자들에겐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총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직접 이용한 내부자뿐 아니라 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제3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NH투자증권에서 이 같은 정보 유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임원이 수년간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2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NH투자증권이 국내 공개매수 시장 1위 사업자로서 독보적인 주관사 지위를 유지해온 만큼 공개매수 관련 내부 통제 부실이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위험한 직무에 대한 순환보직이 좀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 CEO가 전적으로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내용이 좀 명문화되거나 또 제도화되게 되면 관심을 갖고 상당히 예방의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밖에도 내부 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파트에 자금 세탁센터를 차려놓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밤낮 없이 세탁해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범죄 수익은 고가의 차량과 명품 구매 등 사치에 사용됐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로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내부는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고 창문에는 암막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부는 최근 이렇게 아파트를 자금 세탁 센터로 개조해온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22년 3월부터 25년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7곳의 센터에서 180개 이상의 대포 계좌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1조 5천억 원을 세탁하였. 합수부는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40대 남성 총책 A씨 등 나머지 6명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입니다. A씨가 돈 세탁으로 거둔 범죄 수익은 126억 원에 달합니다. 합동수사부는 총책 A씨의 주거지와 은신처를 압수수색하고 재산을 추징 보전하는 등 약 34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일당은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거처를 옮기는 이른바 아파트 널뛰기를 하며 추적을 피해왔는데 이웃 간 노출이 덜한 신축 아파트만 골라서 옮겨 다녔습니다. 센터를 옮길 때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센터를 이전할 때마다 외장 하드를 제거하거나 대포 계좌 관리에 필요한 카드 등을 파기하고 하위 조직원이 수사망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딜러 일을 했을 뿐이라는 식의 대본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탁 수수료 등 범죄 수익은 수억 원의 차량과 명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고 카지노나 에너지 사업 등에 투자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합수부는 추가로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의자 8명도 추적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